여보, 시어머니 정말 요양원 보내는 거 맞죠?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이번 주 금요일에 모시고 가기로 했어. 아들 지훈이 대답했어요. 휴, 다행이다. 솔직히 시어머니 계시면 너무 불편했어요. 쌍둥이 키우기도 힘든데. 그러게. 엄마도 이해하실 거야. 그리고 여보, 시어머니 다리도 불편하시잖아요. 저희가 돌보기엔 한계가 있어요. 매일 목발 짚고 계시는데 넘어지시면 어떡해요? 맞아. 우리도 불안하고. 엄마도 전문 시설에서 케어 받으시는 게 더 편하실 거야. 시설 좋은 곳에 모시는 게 시어머니한테도 훨씬 나은 거잖아요. 물리치료도 받으실 수 있고, 사실 시장에서 칼국수 장사하시다가 볼라서 다리 다치신 것도 솔직히 회사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좀 그래. 나도요. 그 대화를 저는 문 밖에서 다 들었습니다. 목발을 짚고 섰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불편하구나. 내가 불편한 엄마구나. 저는 오늘 아들과 며느리 앞에 서서 다락방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금 60kg, 48억 원어치가 들어있었죠. 아들이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울었어요. 엄마, 저는 엄마에게 무슨 짓을 하려고 한 거예요? 정말 미쳤나 봐요. 하루 전까지만 해도 그 아들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습니다. 엄마 다리도 불편하시고. 저희가 모시기엔 한계가 있어요. 그게 제 아들이 한 말이었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보여줘야 하나? 이대로 요양원 가는 게 나을까? 하지만 목발 짚는 엄마가 48억을 모았다는 걸 알아야 하지 않을까? 전 보여주기로 했어요. 40년의 비밀. 칼국수 한 그릇 500원으로 시작해서 모은 48억 원을. 제 이름은 김순자. 올해 80살. 이건 칼국수 장사 40년. 화재로 다리 하나를 잃고 목발로 버티며 금 60kg을 모은, 그리고 한 어머니의 침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엘라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왜 저는 40년간 단 한 번도 이 비밀을 말하지 않았는지. 1984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습니다. 어느 날 목요일 아침이었어요. 여보, 오늘 저녁에 지훈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요. 그래, 여보 빨리 올게. 남편 철수가 출근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다음 달에 철수가 승진하면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거야. 지훈이 방도 만들어주고. 5살 아들 지훈이가 물었어요. 아빠 언제 와? 저녁에 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와! 엄마 최고!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단칸 방이었지만, 가난했지만, 우리 셋이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3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철수가 일찍 들어온다고 하나? 여보세요? 여보세요. 박철수 씨 부인이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죠. 네, 제가 부인인데요. 여기 대하병원 응급실입니다. 환자분 보호자시죠? 환자, 저희 남편이 왜요? 교통사고입니다. 빨리 오시는 게. 그 순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꿈이야.
이건 꿈이야. 하지만 꿈이 아니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보호자님, 죄송합니다. 환자분이 즉사하셨습니다. 즉사 그 단어가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장례식장이었어요. 엄마, 아빠 어디 갔어? 아빠 왜 안 와? 5살 지훈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하지? 아빠가 죽었다고? 5살 애한테.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아들을 꼭 안고 울었습니다. 순자야, 이제 어쩌려고. 친척들이 수군거렸어요. 29의 과부라니. 애가 아직 5살인데. 재혼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냐? 재혼.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절대 안 돼. 철수를 배신할 수 없어. 그리고 누가 남의 아들 키워주겠어. 아니야. 내가 키워야 돼. 내가 혼자라도 지훈이를 대학까지 보내야 돼. 재혼 안 합니다. 제가 혼자 키울 거예요. 친척들이 비웃었어요. 혼자 무슨 돈으로? 통장에 돈이나 있어. 그날 밤 전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 87만 원. 그게 전부였어요. 속으로 생각했죠. 87만 원. 이걸로 지훈이를 어떻게 키워? 내학까지 보내려면 얼마가 필요하지? 모르겠어. 하지만 해야 돼. 반드시.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학력도 없고, 기술도 없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요리는 자신 있어. 철수가 항상 내 요리 맛있다고 했어. 그래. 음식 장사를 하자. 사장님, 저 여기서 칼국수 장사 좀 하고 싶은데요. 시장 상인 회장님이 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순자 씨, 장사가 쉬운 줄 알아? 저 요리는 자신 있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발, 제발 기회를 주세요. 저 진짜 열심히 할게요. 회장님이 한참을 보시더니 저기 구석자리 하나 비었어. 월세 30만 원. 첫 달은 깎아줄게. 감사합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됐어. 됐어. 이제 시작이야. 1984년 7월 1일. 순잔의 칼국수 개업. 새벽 4시. 첫 출근. 속으로 생각했어요. 지훈아, 엄마 잘할게. 엄마가 꼭 너 대학 보낼게. 칼국수 한 그릇 500원이에요. 1984년 칼국수 한 그릇이 500원이던 시절. 하지만 아무도 안 왔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아무도 안 오지? 가격이 비싼가? 맛이 없나? 아냐. 아직 아침이니까. 점심시간. 드디어 첫 손님. 아줌마, 여기 새로 열었어요? 네, 칼국수 정말 맛있어요. 속으로 생각했죠. 제발 맛있다고 해주세요. 제발. 손님이 한 입 먹더니 뭐? 국물 맛 좋은데? 정말요?
근데 가격이 500원이에요? 다른 데는 400원인데. 아, 그래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비싸구나. 하지만 재료비 생각하면 이것도 남는 게 없는데. 첫날, 손님 3명, 매출 1,500원, 재료비 2,000원, 적자 500원. 그날 저녁, 엄마, 배고파. 지훈이가 울었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남은 칼국수라도 데워줘야지. 나는 참아야 돼. 지훈이만 먹이면 돼. 지훈아, 엄마가 만든 칼국수야. 맛있게 먹어. 엄마는 안 먹어? 엄마는 아까 먹었어. 거짓말이었어요. 속으로 생각했죠. 배고파. 근데 참아야지. 내일 더 열심히 하면 돼. 일주일이 지났어요. 순자네 칼국수 괜찮네. 국물이 진해. 여기 맛있는데?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됐어. 손님이 늘고 있어. 조금만 더 버티면. 한 달. 하루 손님 10명. 3달. 하루 손님 30명. 6달. 하루 손님 50명. 순자 씨 칼국수 진짜 맛있어. 여기 국물 끝내줘. 그해 12월 31일. 전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6개월 저축 150만 원. 속으로 생각했어요. 150만 원. 조금씩 모이고 있어. 이렇게 하면 10년이면 1,800만 원. 20년이면 3,600만 원. 지훈이 대학 등록금은 될 거야. 그래. 할 수 있어. 하지만 전 몰랐어요. 그 다음 해에 제 인생을 바꿀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150만 원이 40년 후에 48억이 될 거라는 걸. 1985년 봄, 칼국수 가게 건너편에 정금은 방이 있었어요. 그 주인이 정미숙 언니, 저보다 6살 많은 분. 그때 35살이었죠. 어머 순자 씨, 요즘 장사 잘 돼요? 네, 언니. 덕분에 잘 되고 있어요. 속으로 생각했죠. 저 언니 참 좋은 분 같아. 항상 웃으시고 시장에 서서. 언니는 유일하게 제게 친절했어요. 다른 상인들은 과부라고 수군거렸지만 언니만은 달랐어요. 순자야 힘들지? 혼자 애 키우면서 장사하는 거. 괜찮아요, 언니.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힘들지만 힘든 티 내면 안 돼. 약해 보이면 안 돼. 어느 날 저녁, 순자야 장사 끝나면 우리 집에 잠깐 들러. 차 한잔 하자. 네 언니. 속으로 생각했죠. 언니 집에 가는 거 처음이네. 금은방은 얼마나 잘 사실까. 금은방 안. 언니가 차를 따라주시며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순자야, 너 요즘 저축하고 있어? 네, 조금씩요. 지훈이 대학 등록금 모으려고요. 그래. 언니가 뭔가 고민하시는 것 같았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저축 이야기를 물으시지? 설마 돈 빌려달라는 건가? 순자야, 내가 하나 물어볼게. 은행 이자가 얼마야? 한 5% 정도요.
너 매달 얼마 저축해? 30만 원이요. 10년 모으면 3,600만 원이요. 이자 포함하면 4천만 원 정도? 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걸로 지훈이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시킬 수 있겠어? 글쎄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맞아. 부족해. 근데 어떻게 더 벌 수가 없는데. 그때 언니가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금덩이. 순자야, 이게 뭔지 알아? 금. 아니에요? 그래. 금이야. 언니가 금을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묵직했어요. 작은데도. 순자야, 잘 들어. 지금 금값이 1돈에 3만 원이야. 근데 이게 말이지. 10년, 20년 지나면 몇 배로 올라. 진짜요? 그럼. 나 이 장사 20년 했는데 금값은 절대 안 떨어져. 계속 오르기만 해. 은행 이자 5%?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금은 10년에 2배, 3배. 20년이면 10배도 올라. 10배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10배. 그럼 3,600만 원이 3억 6천만 원? 설마, 그럴 리가. 순자야, 믿기지 않지? 나도 처음엔 안 믿었어. 근데 진짜야. 20년 전에 내가 산 금이 지금 10배가 됐어. 진짜요, 언니? 그럼. 우리 금고에 5킬로 있어. 20년 전 가치로 5천만 원. 지금은 5억. 5천만 원이 5억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면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냐? 10년만 모으면 지훈이 대학은 충분한 거 아냐? 언니, 저도 금을 살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너 매달 30만 원 저축한다며? 그 돈으로 금을 사. 어떻게요? 매달 마지막 금요일에 와. 내가 금 10돈씩 팔아줄게. 10돈이 30만 원이야. 그럼 1년이면 120돈. 10년이면 1200돈. 그게 얼마예요? 지금 금값으로는 3,600만 원. 근데 10년 뒤엔 아마 1억은 될 거야. 1억.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1억이면 지훈이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시키고 충분해. 해야 돼. 이거 하면 돼. 언니, 저 할래요. 금 살래요. 그래, 순자야. 잘 결정했어. 근데 순자야, 명심해. 금 상권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왜요? 사람들이 알면 빌려달라고 하고 훔쳐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비밀로 해. 네, 언니.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비밀. 그래, 비밀로 하자. 지훈이한테도 말하지 말자. 나중에 지훈이가 대학 갈 때 깜짝 선물로 주는 거야. 그날 밤, 전 잠을 못 잤어요. 속으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될까? 금값이 정말 오를까? 하지만 언니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 해보자. 안 되면 어때? 어차피 저축할 돈인데. 은행에 넣으나 금으로 사나 똑같아. 1985년 6월 1일 금요일 전생에 처음으로 금을 샀습니다. 언니, 금 10돈 주세요. 그래, 순자야. 언니가 저울에 금을 올렸어요.
딸랑딸랑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와, 저게 금이구나. 진짜 금을 사는 거구나. 자, 여기 10돈, 30만 원이야. 언니가 작은 금덩이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묵직했어요. 작은데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30만 원이구나. 칼국수 500원이니까 600그릇이구나. 600명한테 칼국수 팔았어. 이 작은 금덩이 하나. 무겁다. 정말 무겁다. 순자야, 이걸 집에 가져가서 잘 보관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네, 언니. 그리고 다음 달에 또 와. 네. 집에 돌아왔어. 전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디다 숨기지? 지훈이가 찾으면 안 되는데. 구석 상자 하나. 거기에 금을 넣었습니다. 작은 금덩이 하나. 속으로 생각했죠. 이게 시작이야. 다음 달에 또 사고, 또 사고. 10년 후엔 이 상자가 금으로 가득 차 있겠지. 그날부터 제 삶이 바뀌었어요. 칼국수 한 그릇 팔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500원이 60개 모이면 금 1돈이야. 한 달에 칼국수 600그릇 팔면 금 10돈이야. 힘들 때마다 생각했어요. 속으로 조금만 더 팔면 이번 달 금도 살 수 있어. 매달 마지막 주가 다가오면 설렜어요. 속으로 이번 주 금요일이야. 언니 가서 금 사는 날이야. 1985년 7월. 금 10돈. 누적 20돈. 1985년 8월. 금 10돈. 누적 30돈. 1985년 9월. 금 10돈. 누적 40돈.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벌써 40돈. 4개월 만에 120만 원어치. 잘하고 있어, 순자야. 1985년 12월. 금 10돈. 누적 70돈. 순자야, 벌써 70돈이야. 정말요, 언니? 그럼 7개월 만에 70돈. 대단한데?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재미있어. 금 모으는 게 재미있어. 상자에 금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뿌듯해. 그게 제 유일한 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1995년 제 나이 40. 아들 지훈이는 15살. 그동안 칼국수 가격도 올랐어요. 1985년 500원, 1988년 1000원, 1992년 2000원, 1995년 3000원. 금은 꾸준히 모았어요. 10년간 1200돈, 약 15kg.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지훈이 대학 등록금은 확보했어.
조금만 더 모으면 결혼 자금까지. 그런데 1995년 10월 3일, 제 인생을 바꾼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칼국수 한 그릇 3,000원이에요.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오전 11시쯤이었을 거예요. 사장님, 국물 좀 더 주세요. 네, 금방 갖다 드릴게요. 그때 가스레인지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쉬.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뭐지? 가스 새는 소리? 사장님, 불이야. 손님이 소리쳤어요. 가스레인지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어머, 불이야. 전 얼른 소화기를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불길이 너무 빨리 번졌어요. 기름이 튄 행주에 불이 옮겨 붙었고 순식간에 사장님, 빨리 나오세요. 잠깐만 가스 밸브를 잠가야.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스 밸브를 안 잠그면 폭발해. 지훈이 학원비, 통장이. 전 불길 속으로 들어갔어요. 가스 밸브를 잠그려고. 그 순간 쾅! 가스통이 폭발했습니다. 으악! 불길이 제 다리를 덮쳤어요. 왼쪽 다리. 정신을 차렸을 때 전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환자 보호자시죠.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네, 제가 아들인데요. 15살 지훈이가 울고 있었어요. 환자분 왼쪽 다리 3도 화상입니다. 근육과 신경이 심하게 손상됐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왼쪽 다리로는 혼자 걷기 어려우실 겁니다. 목발 없이는 힘드실 거예요. 목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목발을 짚어야 한다고. 나는 이제 제대로 장사를 못하는 거야? 엄마. 지훈이가 제 손을 잡고 울었어요. 괜찮아. 지훈아. 엄마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가게는 전소됐고 보험도 없었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떡하지? 장사를 못하면 지훈이 학원비는, 생활비는, 병원비만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6개월간 입원했어요. 수술만 3번. 하지만 왼쪽 다리는 결국 목발 없이는 걷지 못하게 됐습니다. 퇴원하는 날, 전 목발을 짚고 서 있었어요. 순자야, 금은방 미숙 언니가 병원에 왔어요. 언니. 많이 힘들었지? 근데 순자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언니. 가게도 없어졌고, 다리도 이렇게 됐고,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순자야, 포기하지 마. 너한테 금 있잖아. 금. 그래. 10년간 모은 금. 1200돈. 지금 금값이 1돈에 10만 원이야. 1200만 원어치야. 1200만 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맞아. 금이 있어. 근데 이걸 쓰면 지훈이 대학은? 언니. 하지만 이 금은 지훈이 대학 등록금인데. 순자야, 지금 당장 살아야 지훈이 대학도 보내지. 일당금 조금만 팔아서 작은 가게라도 다시 차려. 하지만 제가 목발을 짚는데 어떻게 장사를? 할 수 있어. 목발 짚고도 국수는 삶을 수 있어. 포기하지 마, 순자야. 그날 전 결심했습니다. 속으로. 그래. 포기하면 안 돼. 목발 짚는다고 포기할 수 없어. 지훈이를 대학 보내야 돼. 그리고 금은 계속 모아야 돼. 10년 모았는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전 금 200돈을 팔았습니다. 200만 원. 그 돈으로 작은 가게를 다시 얻었어요. 1996년 3월. 순잔의 칼국수 재개업.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전 목발을 짚고 칼국수를 삶았습니다. 손님들이 수군거렸어요. 어머, 순자 씨 다리 불나서 다쳤다던데 목발 짚고 장사하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봐 불쌍하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상관없어. 난 지훈이를 키워야 돼. 처음엔 힘들었어요. 목발로 이동하는 게 너무 느렸고 한쪽 다리로 서 있으려니 허리가 아팠어요. 설거지도 청소도 오래 걸렸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6월 마지막 금요일 전 다시 금은방에 갔습니다. 목발을 짚고 언니, 금 10돈 주세요. 미숙 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금을 내밀었어요. 순자야, 대단해. 정말 대단해. 언니, 저 포기 안 할래요. 목발 짚는다고 꿈까지 포기할 순 없어요. 그날부터 전 다시 시작했습니다. 목발을 짚고 섰어. 매달 금요일 금 10돈씩.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리는 불편하지만 손은 멀쩡해. 칼국수는 만들 수 있어. 그리고 금은 계속 모을 수 있어. 목발을 짚고 걷는 건 힘들었지만 전 매달 빠지지 않고 금은방에 갔습니다. 길을 걸을 때마다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창피하지 않아.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난 금을 모은 지 20년. 제 나이 50은 아들 지훈이는 25살. 엄마, 서울대 합격했어요. 경영학과. 지훈아. 전 목발을 짚고 서서 울었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철수야, 봤어. 우리 아들 서울대 갔어. 엄마가 목발 짚어도 해냈어. 등록금이 한 학기에 300만 원. 엄마, 제가 아르바이트 할게요. 아니야, 지훈아. 넌 공부만 해. 엄마가 다 벌어줄게. 하지만 엄마 다리도 불편하신데. 괜찮아.
엄마는 강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훈아, 미안해. 엄마가 두 다리로 뛰어다니며 널 돌봐주지 못해서. 그리고 금요일, 여전히 금은방에 갔어요. 목발을 짚고. 언니, 이번 달금이요. 순자야, 20년이야. 너 지금 2,400돈 모았어. 30kg. 30kg. 그리고 금값이 지금 1돈에 30만 원이야. 20년 전에 3만 원이었는데 10배 올랐어. 그럼 7억 2천만 원? 그렇지. 대단해, 순자야. 목발 짚고도 이만큼 모으다니. 7억.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7억. 하지만 아직 말하면 안 돼. 결혼할 때까지. 2015년, 30년, 제 나이 60. 아들은 결혼했어요. 엄마 저 결혼해요. 그래? 데려와봐. 며느리 수진이.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날 어떻게 볼까? 목발 짚는 시어머니를. 며느리는 처음엔 괜찮았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며느리야. 결혼식 3천만 원이 들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그럼 엄마가 모았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금에서는 한 푼도 안 썼어. 이건 나중을 위한 거야. 그리고 금요일엔 여전히 금은방에 갔습니다. 목발을 짚고. 언니, 이번 달금이요. 순자야, 30년이야. 너 지금 4,800돈 모았어. 60kg. 60kg. 그리고 금값이 지금 1돈에 60만 원이야. 28억어치야. 28억.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28억. 하지만 아직은 말하면 안 돼. 2020년 아들 부부에게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엄마, 손주들이에요. 어머, 이쁘다. 전 목발을 짚고 서서 손주들을 봤어요. 엄마, 조심하세요. 목발 놓치시면. 걱정 마, 지훈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날 걱정하네. 목발 짚는 엄마가 위험하다고. 어머니, 산후조리원비가 800만 원이에요. 그럼 엄마가 200만 원 도와줄게. 엄마 괜찮으세요? 그럼 손주들인데. 하지만 그때부터였어요. 조금씩 며느리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쌍둥이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서 매주 오시는 건 좀. 아, 그래? 알았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짐이 되는구나. 목발 짚는 시어머니가. 2023년 어머니 계단 조심하세요. 전 아들 집 현관 계단을 목발로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뚜벅, 뚜벅. 며느리야, 괜찮아. 에휴, 시어머니 오실 때마다 저는 불안해 죽겠어요. 넘어지시면 어떡하냐고. 계단도 위험하고. 그 말을 전 다 들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목발을 짚어서 며느리 불안하게 했어. 그리고 2024년 9월 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 이거 좀 보세요.
이게 요양원? 네, 엄마. 여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물리치료도 매일 받으실 수 있고, 재활 전문 시설이에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요양원, 날 버리는 거구나.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들이 심각한 얼굴로 말했어요. 저희가 엄마 모시기가 너무 불안해요. 쌍둥이 키우는 것도 힘든데 엄마 혼자 계시면 혹시 넘어지시면 어떡하나. 저희가 일하러 나가면 엄마 혼자 집에 계시잖아요. 목발 짚고 계시다가 미끄러지시면 그게 너무 무서워요. 며느리가 덧붙였어요. 어머니, 저희도 정말 걱정돼요. 쌍둥이 돌보면서 어머니까지 신경 쓰려니 특히 계단이 너무 위험해요. 목발 짚고 계단 오르내리시는 거 저는 볼 때마다 심장이 떨려요. 솔직히 전문 시설에서 케어 받으시는 게 어머니한테도 훨씬 안전할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바닥도 미끄럼 방지 처리되어 있고 화장실에 손잡이도 다 있고 목발 짚으시는 분들을 위한 전문 시설이에요. 그리고 엄마, 아들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엄마 목발 짚고 계신 거 회사 사람들이나 수진이 친구들이 보면 좀 차라리 좋은 재활시설에 계신다고 하는 게 엄마한테도 나을 것 같아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창피하구나. 목발 짚는 엄마가 창피한 거구나. 지훈아,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되니? 불안하니? 짐이라는 게 아니라 엄마 안전 생각해서요. 전문 재활시설에서 케어 받으시는 게 훨씬 안전하잖아요. 매일 물리치료도 받으시고 전문가들이 항상 계시니까 넘어지실 걱정도 없고. 며느리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니.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넘어지시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시설에 가시면 24시간 간호사분들이 계세요. 혹시 모를 사고에도 바로 대처하실 수 있고 어머니 다리에도 훨씬 좋을 거예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포장해도 결국은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불안하게 하니까 버리는 거잖아. 알았어. 엄마가 갈게. 엄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들이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10월 30일 일 금요일에 모시러 올게요. 금요일 40년간 제가 목발 짚고 금을 사러 가던 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금요일이 되겠구나. 마지막으로 언니한테 갔어. 작별 인사하고 그날 밤 전 혼자 다락방을 올려다봤어요. 목발을 짚고 섰어. 속으로 저기 금 60kg이 있어. 48억이 있어. 이걸 지금 말하면 아들이 날 요양원에 안 보낼 거야. 하지만 속으로 금 때문에 날 모시는 건 효도가 아니야. 나는 지훈이가 진심으로 이 목발 짚는 엄마를 필요하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릴 거야. 설령 그게 요양원에 간 후라도 2024년 10월 31일 금요일 요양원에 가는 날 새벽 5시 전 일찍 일어났어요. 40년을 살았던 이 집을 떠나는 날 목발을 짚고 짐을 쌌습니다. 옷까지 몇 벌,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40년을 살았는데 가져갈 게 이것밖에 없구나. 오전 8시 아들이 왔어요.
며느리도 함께게. 엄마 준비 다 되셨어요? 응. 다 됐어. 그럼 짐차에 실을게요. 아들이 가방을 들었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이구나. 이 집에서의 마지막. 그때 전 말했습니다. 지훈아, 네, 엄마. 다락방에 엄마가 챙겨야 할 게 있어. 다락방요?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머니, 다락방은 사다리로 올라가야 하는데 목발 짚고는 못 올라가시잖아요. 지훈이가 대신 올라가 줄 거야. 중요한 거야. 그래. 고마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40년 비밀을 말하는 순간이구나. 아들이 사다리를 타고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며느리는 아래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요. 저는 목발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잠시. 엄마, 여기 보따리들이 있는데. 이거요? 응. 그거. 엄청 무거운데요? 엄마, 이 안에 뭐가 들었어요? 내려와서 열어봐. 네, 열어보라고. 아들이 보따리를 들고 내려왔어요. 힘들어하면서서 거실 바닥에 놓고 천천히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들의 눈이 커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금괴들이 가득했으니까요. 엄마, 이게 금이에요. 며느리도 달려왔어요. 여보, 저게. 목발을 짚은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두 번째도 열어봐.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두 번째 보따리를 풀었어요. 또 금괴. 세 번째도 또 금괴. 거실 바닥에 금 60kg이 놓였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금빛. 아들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며느리는 말을 잃었고요. 엄마, 이게. 도대체. 전 목발을 짚고 서서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40년이야. 1985년부터 2024년까지 40년간 칼국수 팔았어. 모은 거야. 시장 금은방 미숙 언니가 말했지. 금을 사라고. 금값은 오른다고. 그래서 엄마는 매달 마지막 금요일마다 금은방에 갔어. 금 10돈씩 샀어. 한 달에 30만 원. 처음엔 칼국수가 500원이었어. 600그릇 팔면 30만 원. 1988년엔 1000원. 300그릇. 1992년엔 2000원. 150그릇. 1995년부터 지금까지는 3000원. 100그릇. 40년. 480개월. 4800돈. 60kg. 내가 5살 때부터 시작했어. 1995년. 불이 났을 때도, 엄마 다리가 이렇게 됐을 때도, 목발 짚고, 매달 금요일이면 금은방에 갔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다리가 아파도, 목발 짚기 힘들어도, 단 한 달도 빠뜨리지 않고, 40년, 480번,
4,800돈. 이게 엄마가 모은 거야. 아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지훈아, 이게 얼마나 되는지 알아? 지금 시가로 48억 원이야. 칼국수 한 그릇 500원에서 시작해서 1,000원, 2,000원, 3,000원. 40년간 엄마가 판 칼국수가 234만 그릇이야. 하루에 평균 160그릇. 하루도 쉬지 않고 목발 짚고도 다리 하나 불편해도 그렇게 모은 게 이거야.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시어머니,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말하고 싶지 않았어. 금 때문에 날 모시는 건 효도가 아니니까. 엄마는 너희가 진심으로 이 목발 짚는 엄마를 필요로 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어. 설령 그게 요양원에 간 후라도. 이게 내 거야, 지훈아. 엄마가 너 주려고 모은 거야. 내가 대학 갈 때, 결혼할 때, 아이 낳을 때 엄마가 도와줬지만 이 금은 쓰지 않았어. 왜냐하면 이건 내가 정말 힘들 때 쓰라고 모은 거니까. 요양원 가도 괜찮아. 이 금만 있으면 너는 평생 걱정 없을 거야. 아들이 울면서 소리쳤어요. 엄마, 제가 뭐 한 거예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엄마 목발 짚는다고, 불안하다고 했어요. 근데 엄마는 40년간 매일 목발 짚고도 다리 불편해도 저를 위해. 며느리도 울었어요. 시어머니, 저도 정말 죄송해요. 시어머니 목발 짚고 계단 오르시는 게 위험하다고, 불안하다고 요양원 보내자고 한 게 저였어요. 전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목발을 짚고 섰어. 괜찮아. 다 괜찮아. 엄마는 너희가 이해해. 불안했을 거야. 목발 짚는 시어머니 모시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제 앞에 무릎 꿇었어요. 엄마, 저희가 모실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엄마가 목발 짚으시는 게 불편한 게 아니라 제 마음이 불편했던 거였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며느리도 무릎 꿇었어요. 시어머니,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계단도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목발도 제가 챙겨 드릴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전 두 사람을 꼭 안았어요. 목발을 옆에 두고. 그래. 그럼 가야지. 그날 전 요양원에 가지 않았어요.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목발을 짚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오늘 저는 지금 아들 집에서 살고 있어요. 목발을 짚고. 며느리 수진이가 정말 잘해줘요. 어머니, 물리치료 시간이에요. 고마워, 며느리야.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아줍니다. 목발 짚기 편하게. 예전처럼 불안해하는 표정이 아니라 환하게 웃으면서서. 손주들도 매일 봐요. 할머니 목발 들어드릴까요? 오호, 고마워 준호야. 할머니,
저도 도와줄게요. 그래, 준서야. 고마워. 그리고 일주일에 2번은 여전히 시장에 가요. 목발을 짚고.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그래, 잘 지냈어. 네, 손주들이랑 잘 지내요. 이제는 며느리 수진이가 같이 나와요. 시어머니, 제가 국수 삶을게요. 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계세요. 고마워, 며느리야.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목발 짚으시면서도 40년간 이 일 하신 거 정말 대단하세요. 미숙 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85세.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만났을 때 언니가 말씀하셨어요. 순자야, 너 금 이야기해서 다행이야. 네, 언니. 언니 덕분이에요. 에이, 내가 뭘. 다 내가 한 거지. 40년을 한 번도 안 빠뜨리고 목발 짚고도 금은방 온 게 얼마나 대단한데. 언니. 순자야, 너 정말 강한 사람이야. 다리 불편해도 목발 짚어도 아들 대학 보내고 금 60kg 모으고 대단해 정말. 고마워요, 언니. 언니가 금 이야기 안 해줬으면 저는. 에이, 됐어. 순자야, 행복하게 살아. 지훈이한테 잘해주고 며느리한테도 잘해주고. 네, 언니.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미숙 언니. 정말 고마웠어요. 아, 그리고 금 60kg은 아직 그대로 있어요. 아들이 안 써요. 엄마, 이건 엄마 거예요. 엄마 쓰세요. 아니야, 지훈아. 이건 내 거야. 아니요. 이미 엄마가 저한테 충분히 주셨어요. 대학도 보내주시고 결혼도 시켜주시고 그것도 목발 짚으시면서. 이 금은 엄마 거예요. 엄마가 평생 모은 거잖아요. 그래서 금은 아직도 다락방에 있어요. 가끔 아들이 저를 업어서 다락방에 올려줘요. 목발은 아래 두고. 그러면 전 혼자 금을 봅니다. 반짝이는 금덩이들. 그걸 볼 때마다 생각해요. 속으로.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40년을 목발 짚으면서도 이렇게 버텼구나. 여러분, 제 이야기 들어주셨어. 감사합니다. 칼국수 한 그릇 500원에서 시작해서 3,000원. 40년. 금 60kg. 48억 원. 그리고 목발.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한 어머니가 목발을 짚어도 아들을 위해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물을 끓이고 한 그릇 한 그릇 팔면서 조금씩 모은 침묵하는 사랑의 무게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부모님이 불편하신 분 계신가요? 부모님을 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모님이 목발 짚으신다고 불안해하시나요? 창피해하시나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부모님은 여러분이 모르는 곳에서 여러분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고 계세요. 목발을 짚어도 다리가 불편해도 말하지 않을 뿐이에요. 저처럼 저는
40년간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금 때문에 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날 필요로 하길 바랐으니까. 그리고 결국 제 아들은 깨달았어요. 금이 없어도 목발을 짚어도 엄마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40년의 희생이 목발 짚고 모은 60kg이 얼마나 대단한 거였는지.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부모님을 멀리하고 계신가요? 부모님이 불편하다고 짐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하시는 건 어떨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 한마디면 충분해요. 그 한마디가 부모님한테는 48억보다 더 귀한 말이니까요. 저는 이제 80살이에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아요. 아들, 며느리, 손주들과 함께 사는 이 순간. 비록 목발을 짚지만 다리 하나는 불편하지만 가족이 함께라면 그걸로 충분해요. 40년 전에 제가 처음 금을 샀을 때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목발을 짚어도 다리가 불편해도 매달 금요일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금을 샀어요. 힘들어도 아파도 포기하고 싶어도 그렇게 버텼더니 48억이 됐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럴 거예요. 지금은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씩, 매일, 꾸준히. 그러면 언젠가는 여러분도 원하는 걸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을 사랑해 주세요. 불편하셔도, 목발 짚으셔도, 늙으셔도, 늙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칼국수 한 그릇에 담긴 사랑은 금보다 무겁고 세월보다 빛납니다. 그리고 목발을 짚어도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김순자였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